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몇 가지 소식들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통규제 문제부터 철강 산업의 위기, 또 정치권 상황,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까지요.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게 다 각기 다른 뉴스 같아도 사실 우리 경제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배경하고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유통산업 발전법. 이게 벌써 13년이나 됐는데 기대했던 효과는 글쎄요, 좀 안 보이고 부작용만 커진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서울 중구 전통시장 점포 수가 5년 새 7% 넘게 줄었다고 하고 대형마트도 힘들긴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특히 그 의무 휴업 있잖아요. 대형마트 월 2회 쉬게 하는 거. 근데 그 사이에 온라인 시장, 쿠팡 같은 곳들은 매출이 규제 시작 때보다 86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86배요? 와, 그러니까 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쪽만 키워준 셈이네요.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결국엔 전통시장 살리자는 취지였는데 전통시장도 어렵고 대형마트도 어렵고 온라인만 확 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규제 실효성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 대형마트랑 전통시장이 진짜 상생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규제 만능주의가 아니라는 걸 좀 깨달은 거죠. 국내 산업 어려움이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철강업계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다면서요. 동국제강이 창사하고 71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 공장 가동을 아예 멈춘다고요? 이건 정말 큰일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정된 셧다운인데 그야말로 고육지책이죠.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철강 수요가 급감했고 가격도 뭐랄까 한계 원가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 상황까지 온 겁니다. 만들수록 손해다. 아니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한 20만 톤 정도 철근 공급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기자님 이게 그냥 한시적인 조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더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 셧다운이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 전반, 또 경기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어떤 신호일 수 있어서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데 정치권 움직임도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이랑 대법관 100명 증언 법안을 철회했다면서요?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갑자기요? 타이밍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한 발 물러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요. 그렇죠. 비판이 거셌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후보들 반응도 좀 갈렸죠. 맞아요. 이재명 후보는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네, 김문수 후보는 아예 그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다, 철회는 당연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결국 정치적 논란이 커지니까 서둘러 좀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정치까지 불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는데 막상 3월 생산량 보니까 역대 최고치라고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이게 진짜 심각한 과잉 생산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모듈 가격이 와트당 0.09달러, 거의 헐값 수준까지 폭락했는데도요. 오히려 생산을 늘리고 있어요. 아니 가격이 폭락했는데 생산을 늘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장 생존하려면, 그러니까 점유율을 잃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남들이 생산하니까 나도 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떤가요? 결국 중국의 그 큰 7대 모듈 제조사들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 정부도 이제 보조금 줄이고 하면서 좀 개입은 하는데 이미 시장에 풀린 물량이 워낙 많아서 이게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다 흔들고 있는 거죠. 우리 관련 기업들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과잉 경쟁이 결국 다 같이 어려워지는 길로 가는군요. 네,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음으로 봐야죠. 기자님 오늘 쭉 살펴본 국내외 소식들 이걸 좀 엮어보면 어떤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규제처럼 좋은 의도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고 유통 또 내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철강, 정치적인 계산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법부 법안 이런 국내 요인들이 있고요.
동시에 중국 태양광 문제처럼 글로벌 공급망이나 시장 변화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특히 지금처럼 우리 내부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면 그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나 기업 전략, 또 국제 정세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계속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하나만 딱 떼어서 볼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쾌한 분석 오늘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독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